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시험이 끝난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강원도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한 작은 마을 근처의 캠핑장이었다. 그곳은 인터넷에선 유명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선 비교적 한적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장소였다. 우리는 출발 전날 짐을 꾸리고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났다. 차를 몰고 강원도의 국도를 달리는 동안 푸른 숲과 맑은 하늘은 우리를 기대감에 차게 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오후가 되어 있었다. 캠핑장은 여느 때처럼 한산했고 관리인은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숲속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는 그때 그 경고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첫날 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대학생활 이야기와 최근의 연애사를 나누며 밤을 보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숲슬이 머리카락을 간지렸다. 불길한 기운을 느꼈지만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우리는 숲속 깊이 들어가 하이킹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도 어플을 사용하며 길을 따라가다 보니 길이 점점 좁아지고 나무들이 빽빽해졌다. 그러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 도착했다. 숲 중앙에 있는 작은 공터였는데 그곳에는 오래된 돌탑이 서 있었다. 누군가 쌓아 올린 돌탑은 축축하고 검은 이끼로 덮여 있었다. 호기심이 많던 친구 중 한 명이 돌탑 쪽으로 다가가더니 무심코 손을 뻗었다. 그가 돌탑에 손을 대는 순간 갑자기 몰아치던 바람이 멈추고 지독한 정적이 우리 주위를 감쌌다. 순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캠핑장에 돌아오는 길에 지도 어플이 이상하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방향을 몇 번이고 수정해도 같은 장소를 맴도는 것 같았다. 결국 날이 저물기 전에 간신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빨리 잠들었다. 그런데 새벽녘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누군가 나무 사이로 걷는 소리가 캠프 주변에서 들렸다. 친구들과 함께 조심스럽게 텐트를 열어보니 희미한 달빛 아래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 하얗고 긴 것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였고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주고받았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숨죽이며 접촉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 형체는 서서히 숲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급히 캠핑장을 떠났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그날 밤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서울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그 기억이 머릿속에 맴돌며 악몽으로 찾아왔다. 그 이후로 나는 강원도의 그 숲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내용을 찾아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된 소문과 목격담들은 그 숲이 재물을 바치는 의식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돌은 그 의식의 잔재였던 것이다. 여행 이후로 나는 한동안 캠핑을 꺼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가끔씩 떠올라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날 밤 우리가 보았던 것이 실제였는지 아니면 피로에 지친 우리의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무언가가 여전히 그 숲 어딘가에서 우리를 주시하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느낌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나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기억이다. 나는 앞으로도 그런 숲속 캠핑은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그 숲을 찾게 된다면 그 돌탑에 손을 대지 말라는 조언을 남기고 싶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고향집 방문을 결심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그 집은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두렵기도 하고 동시에 애틋한 감정도 들었다. 나는 차를 몰고 깜깜한 시골길을 달려 고향집에 도착했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 부서진 대문과 잡초로 뒤덮인 정원이 눈에 들어왔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일단 전기를 켜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자 깜빡이더니 간신히 집안이 환해졌다. 나는 하나씩 방을 돌아보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루 종일 집을 정리한 나는 피곤해서 침대에 눕기로 했다. 부모님이 사용하시던 낡은 침대에 누워 익숙하지만 오랜만인 천장의 문양을 보았다. 그때였다. 아래층에서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쥐인가 생각했지만 소리의 크기나 빈도가 사람의 발소리처럼 느껴졌다. 당황한 나는 몸을 일으켜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거실로 내려가자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게도 거실 바닥에는 먼지투성이의 어린아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부엌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나는 무슨 용기에서인지 그 길을 따라갔다. 부엌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는 각도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쪽에서 갑자기 서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이상한 느낌에 가까이 가보니 벽장 안으로 이어지는 작은 문이 있었다. 어릴 적 본 기억이 어렴풋하기는 했지만 처음 보는 듯한 기분이기도 했다. 문을 열자 좁은 계단이 아래로 이어졌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걸음 옮겼다. 계단 끝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곳은 오래된 장난감과 낡은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이 방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방 한가운데 의자에 묶여있는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살짝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보았다. 눈은 무섭게도 공허했고 옷은 낡아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무언가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데 아이에게 말을 걸었으나 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뒤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놀란 마음에 다시 아이를 보니 이미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으로 방을 둘러보았으나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혼란스럽고 공포에 질린 나는 서둘러 그 방을 빠져나갔다. 집을 벗어나려는 순간 비가의 작은 소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제 우리 만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었다. 무언가에 쫓기듯 나는 고향집을 뛰쳐나왔고 차에 올라타며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집을 떠나기 전 문득 뒷좌석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뒷좌석을 확인하고야 차를 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운전 내내 소름이 돋아온 나는 고향집을 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여전히 문득 귀가에 들리는 그 소녀의 목소리는 잊을 수가 없었다. 지금도 한밤중이 되면 어딘가에서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착각에 휩싸이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늦은 밤 나는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할머니의 오래된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마을은 낮에도 조용했지만 밤이 되면 고요함이 더욱 깊어졌고 한밤중에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할머니는 마을의 전통에 따라 저녁이 되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을 꼭 쳤다. 나는 언제나 이곳이 주는 고즈넉한 평화로움이 좋았지만 그것은 곧 예상치 못한 경험으로 이어졌고 나는 그 밤을 결코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방 안에서 책을 읽다가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숨겨놓았던 비상 랜턴의 희미한 빛의 의지에 침대에 몸을 뉘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할머니의 규칙에 따라 전등마저 모두 꺼져 있었다. 나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한밤중에 갑자기 귀를 간지럽히는 낯선 소리에 잠이 깼다. 벽지를 스치는 것 같은 바삭바삭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반쯤 감긴 눈으로 방 안을 둘러봤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용히 다시 잠을 청하려던 그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그리고 가까이 들렸다.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잠결에 쫓기듯이 다시 눈을 감았다. 몇 분 뒤 이번에는 분명히 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무언가가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려는 듯한 기분 나쁜 금소금이 울렸다. 손에 전해지는 가벼운 진동이 느껴졌을 정도였다. 나는 이 틈에 불이 나게 몸을 일으켜 전등 스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손끝으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방은 여전히 캄캄했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듯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낯선 음성이 들려왔다. 오래전 녹이 쓴 듯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이리 와. 문 열어.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하고 무엇보다도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악몽에서 깨어날 듯 두 손을 귀에 갖다 댔으나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수차례 귀를 의심했지만 그것만으로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나는 허겁지겁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고 숨소리를 죽였다. 내 이름을 반복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간절했다. 수십 분이 지나도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고 위협적이진 않지만 끈질긴 그 목소리는 내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바람에 묻혀서 두 번 다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에 의해 나는 그제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니 전날 밤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평화로웠다. 이 일에 대해 할머니에게 말씀드리자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런 말을 해주셨다. 옛날에 이 집에 살던 헤어진 가족을 기다리던 영혼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단다. 너를 가족으로 착각했나 보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 집에 그런 전설이 있다며 수군거렸지만 나는 다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집에 머무는 동안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잠들었고 할머니 댁에서 보내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다. 시간이 지나 조금씩 잊혀졌지만 언제나 이맘때가 되면 그 밤의 음성이 머릿속 깊이 되살아나곤 한다. 팔딱거리는 두근거림과 함께.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던 가을밤 서울 외곽 작은 주택가에 사는 영미는 집 근처에 위치한 오래된 폐교를 지나치게 되었다. 가로등이 하나씩 꺼져가는 어두운 길을 따라 걷던 중 그는 폐교의 창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한다. 호기심이 발동한 영미는 그 빛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로 발길을 돌렸다. 폐교는 수년 전 문을 닫았고 무너져가는 건물 곳곳에서 나무 판자들이 삐걱대는 소리를 내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영미는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학교 내부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다. 그러나 빛이 새어나오던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의 낮은 속삭임 소리 같았다. 그는 소리에 이끌려 오래된 교실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낡은 교탁 위에 하나의 촛불이 홀로 타오르고 있었다. 촛불의 불빛은 벽에 기묘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고 그 옆에는 누군가 남겨둔 듯한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여학생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상한 점은 그들의 얼굴이 찢어져 있듯 왜곡되어 있었다. 영미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사진을 손에 들었다. 사진 뒤에는 그린 글씨로 돌아오지 말라, 닫힌 문을 열지 말라 라고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교실을 휘감았고 어디선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꺼뜨렸다. 놀란 영미는 급히 교실을 빠져나와 복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복도를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와 교실 사이의 복도가 마치 무한히 이어져 있는 것처럼 길게 느껴졌고 아무리 달려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지난 과거의 섬뜩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 학교에는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는 전설이, 그들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떠올랐다. 그때 영미는 문득 자신이 쥐고 있던 사진이 따뜻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손에서 사진을 떨어뜨렸고 그 순간 귀에서 또렷이 속삭임이 들려왔다. 우리를 찾아줘. 그 목소리는 여학생들의 것이었다. 영미는 다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려고 했지만 그 순간 복도의 모습이 바뀌었다. 마치 다른 시공간으로 들어온 것처럼 복도는 화려하게 장식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밝게 빛나는 조명 아래 새하얀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걸어다니는 듯한 형상이 보였다. 그들 중 몇몇은 영민을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겁에 질린 영민은 자신이 갇혔음을 깨달았다. 늦은 밤에 홀로 폐교에 들어간 대가였다. 그는 눈을 감고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속삭였다. 다시는 오지 않을게. 문은 닫을게. 그가 눈을 떴을 때 복도는 다시 어두컴컴한 폐허로 변했다. 그는 복도를 달려 결국 학교 밖으로 뛰쳐나와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그는 마치 꿈 같던 전날의 일을 잊고 싶었지만 그의 손에 남은 낡은 사진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영미는 깨달았다. 그 학교의 문을 다시는 열 수 없음을, 그리고 그 속삭임이 그를 다시 부르지 않기를 기도하며 사진을 싹둑 잘라 불태웠다. 하지만 그 후로도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면 창밖에서 들리는 희미한 속삭임이 녹아들고 있었다. 우리를 찾아줘 하면 할수록 더 이상 그 속삭임에서 영미는 벗어날 수 없음을 느꼈다.